주인 입장에서는 호가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뭐 호가 내리는 지역들도 있긴 네. 합니다만 매도자 그러니까 집을 파려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집값을 내리려면 이제 불확실성이 커져야 되거든요. 나 모르겠네. 그냥 지금이라도 파는 게 좋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서울은 입주 물량이 좀 부족하다. 뭐 전세 가격도 올라갈 것 같다. 미국 대선 누가 되더라도 뭐 큰 영향을 주겠느냐 우리한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버티거나 호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주간의 집값 흐름과 부동산의 현안,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미국 대선 우리가 지금 거의 그 한국 시리즈 결승전보듯 보고 있는데 더 궁금합니다. 이 정도면은 전 세계에 투표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도 좀 투표를 하고 싶은 그러니까요. 마음도 이렇게 큰데 떨리게 했으면 투표권도 줘야 되는데. 우리한테 영향을 주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0.5라도 좀 투표권 얻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한 주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알아볼 텐데 확실히 거래량이 줄어드니까 이 상승폭도 좀 줄어드는군요. 네네. 전반적으로 주춤한 분위기고요. 일단 한국 부동산은 주간 매매 가격 변동률부터 볼 텐데요. 서울이 0.08%까지 내려왔습니다. 7월에 0.32%까지 굉장히 높게 상승률이 올랐는데 지난주가 0.09%고요. 이번 주 0.08%. 그래프를 본다면 상승 속도가 점점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면은 더 내려올 가능성, 0% 보합까지도 내려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 대선 변수라든지 불확실성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수도권 지역도 0.05% 전주와 동일합니다. 지방은 오히려 마이너스 0.03% 하락폭이 더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 지방 모두 다 하락폭이 그 상승 속도가 좀 둔화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대출 규제 영향도 있고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 모든 게 다 누적이 된 상태입니다. 지역별로 참 차이가 많이 나네요. 서울 수도권은 보합, 네. 지방은 빠질 때는 더 빠지고 이 와중에 강남 서초는 0.2 가까이 올라가고. 그렇죠. 자, 근데 시장에 현장에 나가보면 거래가 없다. 거래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 부분에는 입을 모으는 것 같아요. 네, 거래량 줄어든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좀 편차는 있습니다만 먼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아직 통계가 10월 거래량은 다 잡히지는 않았고요. 네. 9월 통계를 보면 3천 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3천 건 좀 넘을 줄 알았는데 3,984건에서 일단 머물렀고요. 물론 또 추가적으로 집계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라면 거의 올해 1월, 2월 정도 수준으로 거래량이 좀 내려온 상태고요. 작년하고 똑같네요, 진짜. 똑같죠. 네, 네. 대잡입니다. 대잡이고요. 근데 저는 10월은 9월보다는 좀 살짝 늘어나지 않을까도 싶은데 사실 우리가 시장 분위기가 바뀐 것도 있고 우리 9월에 추석 명절 연휴가 있잖아요. 길었죠. 그러면 일주일 빼버리고 나면 사실 거래량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저는 추석을 제외한다면 한 3천 건대 정도 거래량이니까 거의 한 3월, 4월 정도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앞서서 한국 부동산원 통계 얘기했으니까 이제 또 KB 얘기 안 하면 또 섭섭하잖아요. KB도 한번 보면 네. 아파트 시장 동향 자료가 나왔는데요. 매수 우위 지수를 보면 전주보다 떨어졌습니다. 43.8에서 42.5로 내려왔고요. 8월 19일이 70.5까지 올라갔으니까 역시 매수 우위 지수도 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래량 또 전월 대비 제가 앞서서 이제 그 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8월 대비 9월이 한 30% 정도 하락을 했고요. 9월 대비 10월 또 이제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거래량도 줄어들고 심리적으로도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별 편차는 있겠으나 일부 지역들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안정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현장에서 또 거래가 줄어들기는 하는데 매도 호가는 잘 떨어뜨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네네. 이게 거래량이 줄었는데도 대출 규제 이후에 서울 아파트 거래된 가격을 통계를 내보니까 10건 중에 7건 가까이는 종전보다 값이 올라서 거래가 됐다. 상승 거래. 그러니까요. 상승 거래가 많다는 거는 어쨌든 값을 깎아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호가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호가 내리는 지역들도 있긴 네. 합니다만 매도자 그러니까 집을 파려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집값을 내리려면 이제 불확실성이 커져야 되거든요. 나 모르겠네.
그냥 지금이라도 파는 게 좋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서울은 입주 물량이 좀 부족하다. 뭐 전세 가격도 올라갈 것 같다. 미국 대선 누가 되더라도 뭐 큰 영향을 주겠느냐 우리한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버티거나 호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준금리 트럼프가 돼도 뭐 기준금리 내려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7, 8월 대비 9월, 10월 직전 거래보다 올라가는 상승 거래가 65%를 기록을 했는데요. 여전히 많은 숫자이긴 한데 5, 6월 대비 7, 8월의 상승 거래가 78%니까 이게 추세의 흐름을 보자면 78%에서 65%로 상승 거래가 좀 줄어든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하락 거래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21%에서 33%고 재미있는 건 이제 지역별로 이제 역시 우리 양극화 얘기 네. 빼놓을 수가 없는데 관악 특정 지역을 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통계니까요. 네. 관악구나 중랑구, 금천구, 노원구, 강서구, 은평구 같은 지역들은 하락 거래 비중이 좀 늘어났고요. 용산구는 상승 거래가 84%입니다. 84% 정도면 이제 거의 대부분의 매물들이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고 있고 매수자들이 집을 사려는 분들이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남도 높습니다. 송파구, 마포구, 양천구 우리 목동에 있는 양천구도 전체적으로 70%를 넘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역별 양극화 굉장히 심하고요. 그래서 자기가 관심이 있거나 지역이 있는 이제 거주하는 지역의 사람들에 따라서 반응이 전혀 다른 거죠. 체감도가 정말 다르시겠네요. 우리 동네는 무슨 소리야? 계속 상승 거래인데 신고가 나온다는 네. 곳들도 있고 무슨 소리야? 이게 0.08이 아니라 우리는 더 나빠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역별 양극화 굉장히 벌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용산, 강남 서초는 전체 7, 8건 네. 그리고 뭐 용산은 거의 9건 가까이가 상승 거래인데 앞서 말씀하신 기타 지역의 경우에는 절반에 가까운 곳들이 하락 거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요거 지역별로 같은 서울 안에서도 온도차가 참 크다는 얘기인데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서울에서 올해 아마 연말쯤에는 전세금이 내려갈 거예요. 요 기대의 바탕에는 네. 강동구의 둔촌주공 재건축, 네. 올림픽파크 포레온 12,000가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쪽은 오히려 전세금이 안 내려갔고 그 옆 단지들 전세금이 내려갔다고 하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물량 앞에 장사가 없잖아요. 네. 원래 이게 내려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입주할 때 집주인들이 또 이게 전세도 맞춰야 되고 그쵸. 한꺼번에 물량이 나오니까 당연히 매매 전세가 조정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예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뭐 신축 아파트 인기 얼죽신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고요. 사전 점검 가보니까 이제 아파트 굉장히 잘 지었고 역세권의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이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차라리 내가 입주하자라고 좀 돌아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물량 자체가 아무리 집주인이 입주하더라도 그렇죠. 또 전세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불똥이 어디로 튀냐면 이제 주변 단지들로 불똥이 튑니다. 왜냐하면 월세나 전세 가시는 분들도 물론 내 집은 아니지만 이왕 그냥 올림픽파크 포레온 내가 같은 들어가서 값이면 다 같은 값이면 홈스매니까. 뭐 1, 2억 더 네. 주더라도 어차피 내 집 아니지만 들어가서 살겠다라는 매수 대기자들이 많은 반면에 주변 아파트들은 이제 불똥이 좀 튀는 거죠. 더샵 둔촌포레가 11월에 입주 예정인데요. 전세 매물이 6억 원 정도 지금 전용 8사가 나오고 있는데 둔촌 푸르지오 기존 입주한 아파트가 6억 3천 정도니까 오히려 더 낮게 구축보다 신축의 신축이 전세금이 더 낮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영향으로 인해서 좀 떨어졌다 이 말이고. 더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혼자만 해도 사실은 약간 영향을 받는데 네. 이게 12,000세대 물량이 아무리 집주인이 입주해도 또 나오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뭐 광명 쪽도 광명 뉴타운 입주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세 약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 초만 하더라도 강동구에 올림픽파크 포레온 나오니까 강동구 눈여겨봐라고 했는데 이게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좀 예외가 돼서 좀 난처하긴 한데 일단 집주인 입장에서 본다면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일단 준공 날짜 맞춰야 되고 우리 전세대출 우리 조건부 전세대출 지금 국민은행하고 신한은행이 여전히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 우리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네. 전세 입주하는 분양권 아파트를 이제 전세 계약을 하게 되면 미등기 상태거든요. 그렇죠. 미등기 상태인 경우에는 요구하는 은행들이 요구하는 대출 서류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분양 계약서도 내야 되고요. 임시 사용 승인서도 내야 되고 신탁 계약서, 신탁 원부도 내야 되고요. 골치 아프다. 복잡해요. 그래서 일반 계약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요. 네. 저는 걱정되는 게 허그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안 해줍니다. 어. 미등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점 또 우리가 좀 미리 좀 체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신축으로 된 집에 들어가는 거는 네. 그 집주인이 전세금 받아서 이걸로 잔금 치르겠다는 거니까 그렇죠. 등기가 아직 안 돼 있죠. 등기 안 돼 있죠. 소유권 이전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안 해주는 건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시세보다는 좀 저렴하게 처음에는 나오는데 올림픽 파크 포레오마 살짝 예외이기 때문에 그 소식만 듣고 네. 아 강동구 서울 전체 뭐 전세가 입주 물량이 나와도 물량 앞에 장사 없다 이게 공식이 깨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소장님이 하신 말씀이 틀린 건 아니네요. 그 올림픽 파크 포레온 그 자체는 값이 안 떨어졌지만 네네. 이걸로 인해서 그 주변의 신축과 구축은 전세금이 조정이 됐으니까 그럼요. 어쨌든 이게 물량을 정상입니다. 통해서 네. 이게 조정이 됐다는 건데 그래요. 요즘 그 독특한 현상인데 과거에 헬리오시티 만세대 들어왔을 때는 그때는 헬리오시티도 굉장히 많이 전세금이 떨어졌고 네. 일대가 굉장히 많이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전용 84가 제 기억으로는 4억 5천인가 4억 7천까지 떨어졌다가 물론 한 6개월 정도 갔습니다. 종전에는 6개월 후에. 얼마였어요? 떨어지기 전에. 6개월 후에 한 거의 한 뭐 8억 9억까지 두 올라갔으니까 배로 올랐군요. 2배 정도 올랐는데 뭐 4억이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전용 84가 4억까지 떨어졌고요. 우리 2008년도 생각해 보면 잠실일 때 엘스 리센츠 한 번에 들어올 파크리오까지 때 2만 세대에 나올 때 그쵸. 그때는 한 1년 정도 강남 전체가 전세 가격이 출렁출렁했습니다. 근데 2년 뒤에 2억도 다시 아니고 다- 4억이 올랐다. 두 배로 올라서 이게 아마 계약이 3년으로 되는 거죠. 이번에 들어가시면.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것도 유의해서 들어가셔야겠습니다. 근데 지금 안정이라면 안정이거든요. 이 가격이 움직이지 않는 게. 네. 근데 안정의 정의를 뭐 어디에 두시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시장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상황은 분명한 것 같은데 요 유효 기간이 얼마나 갈까요? 유효 기간이 저는 글쎄요. 저는 한 6개월 정도 일단 보고 있는데요. 뭐 대출 규제의 영향도 이제 과거 그 분석 자료를 보면 6개월 정도로 보고 있고요.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영향이 이제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주게 되는데 저는 내년 한 1분기 지나면 사실상 입주 물량은 이제 입주장은 사실상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일단 2025년 우리가 이제 또 추워지니까 이제 내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올림픽 파크 포레온 물량을 빼버리게 되면 한 2만 호 중반 정도 2만 5천 호 정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나오는데 그것도 굉장히 부족하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 4만 7천 호 정도 나와도 전세 매매 모두 다 올랐는데 지금 2만 5천 호 정도면 굉장히 부족하고요. 내년 후내년이죠. 2026년은 이제 7천 호까지 입주 물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떨어지면 매매도 문제지만 전세는 사실 지금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나와도 우리 생각보다는 또 많이 조정은 되지 않고 있잖아요. 7,000호라면 저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가늠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정부도 이게 그냥 넉넉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고 특단의 대책을 좀 미리 준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그 항상 들어오는 질문인데 한 번 더 대답을 해드릴게요. 아니 신축이 7,000호밖에 안 나온다고 해도 구축도 있다. 이것도 시장 물량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게 수평 이동을 안 하시기 때문에 이걸 공급 물량으로 안 보는 거죠? 그렇죠. 뭐 우리 사실 기존에 이제 신축 아파트 물량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구축 물량들도 있고요. 특히 이제 매매 같은 경우는 집주인들이 이제 매물을 내놓으면 영향을 그렇죠. 받는데 사실 지금 집주인들이 하락거래 매물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매매 시장은 괜찮은데 전세 시장은 좀 예외입니다. 어차피 기존 시장 딱 정해져 있고요. 세입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2+2 계약갱신 청구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는 2년에 한 번씩 손바뀜이 됐는데 지금은 4년에 한 번씩이기 되기 때문에 기존에 나오던 물량보다도 더 안 나오는 상황에서 신규 물량이 안 나오면 사실 전세 같은 경우는 전세 공급 사실상 어렵습니다. 신규 물량이 나올 때 집주인이 거주하더라도 사실상 집주인이 어딘가는 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반경 어딘가에. 네. 그러면 올림픽 파크 포레온에 입주하더라도 뭐 강동구든 하남이든 서울 어딘가는 살고 있었을 텐데 그분이 자기 사는 집은 전세를 줘야 되는데 지금 내년 넘어가면 이제 그 물량도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요. 이게 공급 부족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일까요? 정부가 지난주에 저희가 전해드렸던 소식인데 5만 세대의 아파트를 서울 인근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네. 집중적으로 공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어제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발표를 하고 국토부 장관 인터뷰도 있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나 나오는 건가요? 기대를 좀 많이 했는데요. 저는 강남권에 좀 많이 나오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강남은 이제 한 곳입니다. 서초구의 서리풀지구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2만 가구 정도 물량이 좀 많습니다. 2만 가구면 거의 뭐 미니 신도시급 정도 되는데
또 아쉽다라고 한다면 이 중에 55% 물량을 뚝 떼가지고요. 11,000가구는 그냥 일반적인 물량으로 풀지 않고 신혼부부용 장기 전세주택으로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물량은 9,000가구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고요. 그 외에는 이제 고양 대곡 지금 GTX역이 예정되어 네. 있는 고양 대국에 9,000가구 나오고요. 의왕 오전 왕곡지구에 14,000가구, 의정부에 7,000가구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5만 가구 정도 나오고요. 내년에 3만 가구 추가로 더 발표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점은 이제 플랜 로드맵인데요. 2029년에 첫 분양을 하겠다. 2031년에 입주하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2031년에 입주를 하려면 지금 2024년이잖아요. 네. 7년? 7년 만에 만에? 하겠다라는 게 정부 발표입니다. 정부 발표. 네. 그래요. 여기 뭐 그린벨트 지역이라 사람이 안 살고 있으니까 혹은 불법 건축물들은 철거하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요게 일정대로 될지 어젯밤에 저도 이 인터뷰를 봤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네네. 수도권에 좋은 지역의 주택이 많이 공급될 거란 믿음을 주면 이걸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장기적으로 안정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장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뭐 사실 말씀은 오르신 말씀이죠. 이게 사실 심리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기다리면 내 집 마련할 수 있겠네. 지금 굳이 불안하게 내가 내 집 마련 안 해도 되겠다라는 심리가 들면 괜찮은데 발표된 내용을 일단 보게 되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요. 5만 가구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관심을 가지는 강남권에 있는 물량은 2만 가구. 그중에도 55%를 또 신혼부부한테 떼줘버리고 실제로는 9천 가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저는 몇 가지가 사실은 좀 공감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요즘 공감 능력이 떨어졌는지 자꾸 이게 정부 발표를 아, 왜 보면 T예요, 우리 소장님? 자꾸 이 공감 네. 제가 원래 T 아닌데 자꾸 제가 T가 한번 들어볼게요. T도 F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정책인지. 일단 왜 공감이 안 되냐면 로드맵이 2031년 입주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되려면 2029년에 이제 분양이라고 하는데 우리 3기 신도시 생각해 보면 2018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발표했는데 네. 지금 또 인천 계양이 이제 본청약 하긴 했습니다만 나머지 지구들은 아직도 토지 보상이 안 끝난 곳들도 굉장히 많이 그러네요. 있습니다. 잠깐 잊고 있었어요. 네. 그럼 생각해 보면 3기 신도시가 2018년 그러면 10년 후면은 2028년에 입주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인천 계양 몇 개의 단지는 가능하겠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정인데 거기서 3년을 더 당겨버리겠다라는 거고요. 그린벨트라고 했는데 그린벨트가 국가 땅이 아니잖아요. 다 개인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옛날처럼 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네. 토지 보상 굉장히 좀 난항을 겪을 것 같고요. 3기 신도시도 여전히 토지 보상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습니다. 2031년 한다고 쳐요. 저는 2031년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네. 요즘 세월이 좀 빨리 가니까 아, 2030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사회 초년생들은 2031년이라고 하면 어느 세월에 내가 지금 올해 내년 이제 뭐 2026년까지는 내가 고민을 해보겠는데 2031년은 너무 멀다. 이걸 믿고 기다리기는 불안하다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가장 문제가 제대로 추진될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그린벨트 풀겠다는 네. 여러 가지 로드맵들 뭐 많이 군 발표가 됐고 골프장에 짓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하나도 어렵죠. 지금 어떻게 되고 상황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아쉬운 점은 차라리 기존에 발표했던 그런 지구들이 우리가 일관성 있게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걸 먼저 알려주고 추가로 발표했더라면 좀 믿음이 갈 텐데 2027년에 이제 다음 정권 넘어가게 되면 과연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약간 불안한 마음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좀 고려한다면 시장의 수요자들이 알았어. 나 믿고 기다릴게. 이제 내 집 안 사도 될 것 같아. 라는 네. 생각을 가지기는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당첨이 돼도 일단 당첨이 안 돼요. 한 네. 번도 못 봤지만 네네. 당첨이 되기도 어려웠는데 얼마 전에 청약 접수 받을 때 굉장히 또 주목을 끌었던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이 4인 가구 청약 만점자도 여기에서 되게 좋은 마음에 흡족한 그런 스타일에 들어간 게 아니라면서요.
이게 가장 선호도가 떨어지는 곳을 선택하신 분이 저는 전략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전용 43제곱미터. 왜냐면은 너무 인기 많은 데는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43제곱미터면 우리 뭐 평으로 따지면 몇 평입니까? 거의 뭐 12평, 13평 정도. 4인 가족인데. 4인 네. 가족이 살기 어려운 곳만 당첨이 됐고요. 제 주변에는 다 떨어졌습니다. 4인 가족 69점 점수 가진 저는 분들이. 살면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니까요. 주변에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또 지난주에 만나서 후배 만나서 물어봤거든요. 당첨이 됐냐? 청약 43. 넣으셨다는 분. 네. 네. 43 했어. 그러니까 야, 아무리 생각해도 결정적인 순간 되니까 내가 어떻게 기다렸는데 43을 하겠어. 네. 그래도 내가 59나 84를 해야지라고 했는데 역시 떨어졌고요. 제일 선호도가 높은 84 D타입 같은 경우는 81점입니다. 커트라인이. 그러면 81점이면 6인 가족이거든요. 네. 자녀 2명에 부모님 2명 모시고 15년을 무주택으로 사신 와. 분이 당첨이 되는데 그거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첨되기보다 더 힘든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부모님 모시고 자녀 2명을 키우는 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그린벨트 풀어서 스리풀 지구 공급을 하더라도 네. 그 정도 9천 가구 정도의 물량이라면 경쟁률이 뭐 이거보다 못지않게 나올 텐데 역시 네. 우리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청년들한테는 역시 그림의 떡이다.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중년에게도 그림의 떡입니다. 중년한테도 네. 힘들고요. 요즘 뭐 중년들은 또 특별 공급 물량이 더 줄어가지고 그 어떤 더 혜택도 어렵습니다. 없잖아요. 네. 중년층은. 믿었던 가점 69점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만점을 받아도 이 정도면 이게 제가 의심이 많은 건가요? 청약이 공정하게 추첨되는 거 맞는 거죠? 그거는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는 거죠? 이거 로또급으로 공정하게 하는 거 맞는 거죠, 여러분? 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네. 저 알고 싶어서. 왜냐면 유치원 추첨할 때도 경찰 입회하거든요. 네. 공정하게 추첨하기 위해서. 그러고 보니까 이거 경찰 입회하나요? 모르겠네요. 이거 어떻게 돌리는 건지 요거 저희가 한번 알아와서 알려드릴게요. 끝으로 11월부터 청약 통장 납입 인정 금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라가는데 네. 10만 원씩 그냥 하면 돼요? 아니면 금액을 올리는 게 좋아요? 저는 올리는 게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당첨 왜냐하면 가능성이 이제 커지나요? 공공 분양과 민영 분양으로 좀 나눠지는데요. 공공 분양은 납입 인정 금액으로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10만 원씩 오랫동안 납입하신 분이 당첨이 되는데 제 친구하고 제가 있다면 저는 25만 원으로 이제 앞으로 네. 11월부터 올리고요. 제 친구는 10만 원씩 계속 넣는다면 저는 이기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네. 공공 분양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력이 된다면 25만 원 납입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나는 공공 안 할래. 나는 그냥 민영 아파트들 그냥 청약 가점제로 할래라고 한다면 납입 인정 기준 금액이 있잖아요. 청약 예금 기준.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최대 1,500만 원이기 때문에 그까지만 납입하시고 중단하셔도 민영 아파트 분양하는 데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래요. 양쪽 다 노리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공공을 생각하시는 분은 25만 원, 네네. 민영을 생각하시는 분은 10만 원. 근데 이미 서울 최대 1,500만 원 채웠다. 그럼 더 넣으실 필요는 굳이 없다. 민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돈 안 넣는다고 나만 추첨에 안 끼워주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런 거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